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로 첫 분기인 올 1분기 미 GDP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회사들이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수입 물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만에 역성장보다는 건실할 수 있으나 트럼프 관세 여파의 불확실성으로 앞으로도 요동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경제가 2기 출발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시 관세 여파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미국 경제 전반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분기인 올 1분기 미국 경제의 GDP, 국내 총생산은 마이너스 0.3%로 나타났다고 연방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에 플러스 2.4%에서 마이너스로 급락한 것이고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플러스 0.4%에도 크게 못 미친 겁니다.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 2022년 1분기 이래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출발부터 역성장으로 후퇴해 불경기를 우려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미국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0.3%로 역성장을 기록한 주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발표한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미국 회사들이 수입 물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올 1분기 석 달 동안 미국의 수입은 무려 41.3%나 급증했고 그중 상품 수입은 50% 이상 폭증했습니다. 수입 급증으로 GDP에서 4.8포인트나 빠지게 했습니다. 연방계획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지출을 1분기에 5% 이상 급감시켜 역성장을 초래하는 데 여파를 미쳤습니다. 반면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미국민 소비지출은 1분기에 플러스 1.8%로 후퇴를 모면했으나 전분기의 4% 증가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급속 냉각된 겁니다. 미국민들이 실제로 지출한 물가인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1분기에 3.6%를 기록해 전분기 2.4%에서 대폭 올라갔습니다. 올 1분기 미국 실업률은 4.1%로 아직 양호한 편이지만 석 달 동안 45만 6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전분기에 62만 8천 개의 창출보다 급속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관세 여파로 마이너스 역성장과 흔들리는 물가라는 상반된 경제 지표를 받아든 연방준비제도는 5월 7일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 4.25 내지 4.50%로 다시 한번 더 동결한 다음에 6월 18일에나 4 내지 4.25%로 0.25포인트 내리게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4월 미실업률이 4.2%로 전달과 같고 17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아직 견고한 고용 성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 여파와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가 반영되는 고용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관세 여파에 미국 경제의 버팀목 고용시장이 아직은 직격탄을 맞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은 4.2%로 전달과 같았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4월 한 달간 미국 경제에서는 17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4월의 일자리 증가 17만 7천 개는 수정된 전달의 18만 5천 개보다 소폭 둔화된 것이지만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13만 3천 개보다는 높은 것이어서 아직은 견고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데다가 관세 부과 전에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방 공무원들은 트럼프 백일간 28만 명이나 해고됐으나 9월 말까지 봉급을 받는 조기 퇴직자들이 많아 아직 고용지표에는 2만 6천 명만 감소한 것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4월 고용을 업종별로 보면 생산 분야에서는 건축업에서 11,000명을 늘린 반면에 제조업에서는 1,000명을 줄여 대조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역시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은 5만 1,000명이나 늘렸습니다. 관세 부과 전 수익 급증을 반영한 듯 수송조장업에서 2만 9천 명이나 증원했습니다.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도 2만 4천 명을 늘렸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업에서 1만 7천 명, 재정활동에서 1만 4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이 9천 명을 줄인 반면에 주정부 6천 명, 로컬 정부 1만 3천 명을 늘려 이를 합하면 1만 명 증원했습니다. 4월의 시간당 임금 시급은 연율로 3.8% 올라 4% 아래를 유지하면서 소득 증가에 따른 물가 오름세 위험은 아직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별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일부 타격 경감 조치를 취하고 있어 관세 여파가 한꺼번에 고용과 인플레이션, 성장에 치명타를 가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얼마나 여파를 미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2일부터 $800 이하의 온라인 수입품에 대해서도 면세를 폐지하고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중국산을 비롯해 소액 상품들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쉐인이나 테무, 이를 본딴 아마존의 호울 등을 통해 중국산 소액 상품을 사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이 없어지고 중국에 대한 14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800 이하 소액 상품을 사는 경우 중국산 등 외국산이면 2일부터 면세가 폐지되고 각국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해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800 이하의 소액 수입 상품에 대해 면세해줘온 최소 기준 제도를 2일자로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주문해 수입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도 각국에 부과된 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수입품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의 경우 그동안 $800 이하의 상품이면 세금을 물지 않아왔으나 2일부터는 현재 중국산에 부과된 미국의 관세율인 145%를 물게 됐습니다. 관세 부과만큼 전부를 소비자 가격에 넘기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주문한 중국산 소액 수입품들의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객은 6가지 중국산 소액 상품을 주문했는데 예전에는 $83 80센트였으나 지금은 $92 8센트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소액 수입품들이어서 개인별로 구매 시 가격 급등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전체 온라인 상거래 규모를 보면 수백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BP 세관 국경보호국은 2024 회계연도 한 해 동안 $800 이하의 소액 수입품들만 해도 13억 6천만 개, 금액으로는 660억 달러어치를 통관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온라인 거래로 미국에 수입해오는 $800 이하 소액 상품들은 전체에서 83%나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60%는 중국산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캐나다산이 8%, 영국산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거래 중국산 소액 수입품들에도 145%의 관세가 부과돼 상당 부분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미국은 온라인 상거래로 거래되는 $800 이하 소액 상품들에도 관세를 부과해 관세 세입을 늘리게 됐습니다. 미국 내 중소업체들은 중국산에 밀려 사업하기가 어려웠다가 회복할 기회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민 소비자들은 소액 수입품들의 가격도 올라가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온라인 쇼핑에서도 더 비싸게 물건을 구입하거나 덜 사게 돼 미국 경제 전반에서는 소비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의 90일 유예에 있어 자동차 관세 타격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미중 관세 무역 전쟁이 아직 진전을 이루지 못해 중국산 선적과 공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등 대형 소매점들의 CEO들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주 물건들이 선반에서 동나게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읍소한 것으로 미 언론들이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산은 휴대폰과 컴퓨터 등 테크 제품에서 신발과 의류 등 매우 광범위하게 공급해왔는데 중국 수입산에 대한 관세 폭탄으로 중국산 선적과 공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산의 공급량 감소는 재고 물량이 바닥나는 수주에 미국 내 소매점들에 본격 영향을 줄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타겟, 홈디포 등 대형 소매점들의 CEO들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년간 물건이 동나게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읍소한 것으로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동량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LA와 롱비치 항구에서는 중국산 선적과 하역이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LA와 롱비치 항구에 도착한 중국산 물품은 지난주 10% 감소했으나 감소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부 항구들에서 2주 후에는 중국산 물품이 35% 급감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4월 14일 주간에 중국에서 미국에 오는 수입품 선적 예약은 이미 45% 급감한 것으로 업계가 밝혔습니다. 중국 수입품을 싣는 컨테이너 예약은 60% 급락한 것으로 공급망 관리 회사들이 밝혔습니다. 화물선에 싣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 사용료는 지난해 여름 8,100달러였으나 현재는 2,327달러로 폭락했는데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업자들은 33%나 중국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선적을 중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트럼프 관세가 현재 145% 부과돼 있고 절반으로 내릴 채비를 하고 있으나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언제 완화될지 몰라 중국산 선적과 공급 급감에 따른 미국 내 공급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한 해 중국으로부터 전자전기 제품과 가전, 가구, 장난감, 신발, 의류 등 4,389억 달러를 수입한 바 있습니다. 중국산에 대한 가격 인상을 넘어 상품 공급이 급감하거나 사실상 막히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겠다고 발표해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인상을 다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유지하되 철강과 알루미늄과의 중복 관세 부과를 없애고 수입 부품으로 미국 내에서 조립하는 완성차들에 대해선 2년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입 자동차 관세로 미국 내 수입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미국 제조업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경감 조치를 발표해 차 가격 인상 폭도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가져오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경감해 주도록 지시한 두 건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첫째 4월 3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수입 자동차들에 대한 관세 25%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또 다른 품목 관세들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를 중복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자동차 완성차들은 25%의 관세를 물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면제됩니다. 둘째, 5월 3일부터 부과하는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부품을 가져와 미국에서 조립하는 완성차에 대해선 앞으로 2년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첫 해인 2026년 5월 1일까지는 완성차 가격의 3.75%를 환급해주고 둘째 해인 2027년 4월 30일까지는 2.5%를 환급해주게 됩니다. 이 같은 경감안을 적용하면 수입 자동차들에 대한 관세 25%는 실질적으로 첫 해에는 15%로 둘째 해에는 10%로 낮아진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계산했습니다. 수입 자동차 관세율이 10%포인트 이상 낮아짐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새차 가격 인상폭이 그만큼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앤더슨 경제그룹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25%가 부과되면 미국 밖에서 가져오는 수입 자동차들의 새차 가격은 소중형차의 경우 2,500달러 내지 4,500달러 오를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더욱이 럭셔리 수입 자동차들의 가격은 2만 달러 안팎이나 급등할 것으로 앤더슨 경제그룹은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 자동차 가격이 급등하면 현대, 기아, 혼다, 토요타, 벤츠와 BMW 등 수입차 제조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미국 밖에서 생산해 가져오는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현대, 기아, 혼다, 토요타 등은 미국 내 생산을 대폭 늘리려 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독일과 이태리 등 유럽의 럭셔리 자동차들은 관세를 물기보다는 미국 수출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자동차 관세 경감 조치로 각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적절한 공급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교체하고 주 유엔 대사로 지명한 대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임시 안보보좌관도 겸임토록 하는 등 핵심 요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은 시그널 앱에 언론인을 잘못 초대해놓고 예멘 반군 공습 계획을 논의하는 바람에 사퇴 압력을 받아왔으며 루비오 장관은 헨리 키신저 이래 두 직책을 겸임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만에 첫 번째 핵심 요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을 전격 해임한 대신에 주 유엔 대사로 이동하도록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가 비는 국가안보 보좌관 역할은 잠정적으로 마르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겸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선의 군인에서 의원에 이르기까지 마이크 월츠 보좌관은 국가 이익 우선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며 새로운 역할에서도 같은 일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은 시그널이라는 앱의 언론인인 더 어틀랜틱 편집장을 잘못 초대해놓고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등 핵심 관료들이 예멘의 후티 반공 공습 계획을 논의하는 바람에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그널 게이트에도 월츠 보좌관을 감싸왔으나 다른 사안들과 맞물리면서 결국 4주 만에 교체하고 공화당 하원 다수당 유지를 위해 중도 사태에 비어있는 주 유엔 대사로 이동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을 교체하게 된 주된 배경은 시그널 앱 논란뿐만 아니라 지나친 매파 시각으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정책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기 때문으로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은 푸틴과 우크라이나 종전 딜을 이루려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소 차이나게 종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매파 입장을 고수해 외교안보팀에서 이견을 드러내온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대략 6개월 정도 겸임할 것으로 알려진 마르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닉슨과 포드 행정부에서 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겸임했던 헨리 키신저 박사 이래 두 번째 진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외교, 국방, 정보 등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국가안보보좌관과 외교사령탑으로 최일선에 나서야 하는 국무장관을 겸임하면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키신저 박사의 고백과 역사적 평가가 있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수장에서 물러난 도우지는 출범 100일 동안 1,600억 달러의 연방 예산을 절약했다고 공표해 2조 달러 절약 목표에는 미달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9월 말까지 조기 퇴직을 선택한 연방 공무원들에게 봉급으로 1,35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해 비용이 더 들 것으로 계산되면서 실제 절약액은 25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도우지의 수장 일론 머스크가 특별 연방 공무원의 임기 한도가 만료돼 도우지 수장 자리에서 일단 물러났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에서 완전 손 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더 이상 진두지휘할 권한이 없고 각 부처들에게 예전과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머스크가 일단 떠난 도우지는 출범 100일 동안 낭비와 사기, 소요 등을 없애 연방 예산에서 1,600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공표했습니다. 도우지는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 수주 계약을 8,500개 종료시켜 300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상 그랜트 9,700개를 없애 330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실 등의 리스 계약을 650개 중지시켜 3억 1,100만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하지만 도우지의 절약액은 일론 머스크가 공약했던 2조 달러 절약에는 턱없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1,600억 달러를 절약했어도 내년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1년간 2조 달러나 절약하겠다는 목표에는 턱없이 미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대로 계속 절약하더라도 1년간 절약하는 연방 예산은 5천억 달러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조 달러 절약을 공언했다가 1조 달러로 반감시키고 최근 비공개적으로는 5천억 달러만 절약해도 상당한 것이라는 말투로 바꾼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연방 예산이 1년에 6조 8천억 달러이고 3분의 2는 마음대로 깎을 수 없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국방비 등인데 2조 달러를 절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지적입니다. 연방 예산에서 230만 연방 공무원들이 받는 인건비는 전체의 4.3%인 2,930억 달러에 불과한데도 무더기로 해고해와 소송비를 들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2조 달러 절약 목표는 빌공자 공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약속했던 연방 예산을 2조 달러 절약해 가구당 5천 달러씩 부양 체크를 보내겠다는 공언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이 2월에도 3.9% 올라 거래 냉각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뉴욕시는 가장 많은 7.7%나 올랐고 시카고 7%, 워싱턴 DC 4.6%, 로스앤젤레스 4.5%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선 모기지 이자율의 급등으로 주택 거래가 얼어붙었으나 집값만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은 2월에도 3.9%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시 집값을 조사하고 있는 S&P 코오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는 미국 대도시들의 2월 주택가격은 전년보다 3.9% 오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1월의 인상률 4.1%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기록적인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대 대도시들의 집값은 2월에 5.2%나 올라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20대 대도시들의 집값은 4.5%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대 대도시들 가운데 뉴욕시의 집값이 전년보다 가장 많은 7.7%나 급등해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시카고의 집값도 전년보다 7%나 상승했고 오하이오 클리블랜드가 6.6% 상승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DC 수도권 지역은 2월 집값이 전년에 비해 4.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스턴은 2월 집값이 전년보다 5.9% 뛰었으며 디트로이트는 5.8%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서부에서는 시애틀의 2월 집값이 5% 상승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4.5%, 라스베가스는 4.9% 집값이 올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2월 집값도 3.1%, 샌디에이고는 2.8% 상승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는 2.3%, 콜로라도 덴버는 1.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동남부와 남부는 오름세가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란타의 2월 집값은 전년보다 2.5% 올랐고 마이애미는 2.9% 상승했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의 2월 집값은 0.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템파의 2월 집값은 대도시들 중에 유일하게 전년보다 1.5%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유학생과 임시체류자, 영주권자까지 100만 명 이상의 미주 한인들이 이민법 집행에서 영사보호를 받도록 적극 지원하고 조기 대선에서 선거와 투표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가 밝혔습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국적 이탈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본국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민법 집행과 한국에서의 조기 대선 등 중대 과제에 대처해야 하는 주미 한국 대사관이 한국민 영사보호, 대선관리,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문제 개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대사관 웹사이트에 미국 정부의 강화된 이민 정책에 맞춰 100만 명을 넘는 미주 한인들은 수시로 I-20와 I-94, 비자와 영주권 등 미국 이민 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하루라도 체류 시한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미 대사관을 대표해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이민법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를 존중하면서도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예기치 않은 사태에 직면했을 때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대사관 영사부는 이민정책 변동이 동포 사회와 재외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한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예기치 않은 사태에 빠질 경우 즉각 영사보호 등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담당 영사와 한인 변호인 등을 대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중 총영사는 예기치 않은 사태를 겪을 경우 한인들은 주미 한국 대사관 대표 전화인 202-739-5600번이나 한국의 영사 콜센터 전화 011-822-6747-0404번으로 연락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시간 제한 없이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무료 통화 앱인 웹콜을 많이 애용해달라고 조기중 총영사는 권했습니다. 미주 지역에는 유학생 4만여 명 등 합법 일시 체류자 65만 명과
영주권자 44만 명 등 109만 명의 한국 적자들이 있는 것으로 재외동포층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류 신분 없는 한인들도 17만 명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이와 함께 6.3 조기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기 때문에 철저한 선거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약속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주미 대사관 홈페이지를 주시하시면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재외선거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조기중 총영사와 함께 나온 허정미 참석관과 하원우 선고관은 워싱턴 지역 선거관리위원들로서 등록을 마친 한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마감한 워싱턴 총영사관 관할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등록자들은 4,326명으로 20대 대선 때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는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가 유력한 버지니아 투표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메릴랜드 투표소에서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실시됩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국적 이탈을 요청하는데 요구되는 서류들이 너무 많고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진행 상황을 도중에 체크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들을 본국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기중 총영사는 한인 사회에서는 이민 1세대들과 차세대들 간의 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제2회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기원 체육대회와 문화행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 탈북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되며 통일에 대한 다짐과 협력,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이 페어팩스에서 열린 두 번째 문화행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한인 동포들과 족구와 축구를 함께 즐기며 서로의 유대감을 쌓고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나누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기원 체육대회와 문화행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워싱턴 협의회 주최 주미 한국대사관과 자유한국총연맹 워싱턴 DC 지부의 특별의원으로 4월 26일 토요일 페어팩스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비가 쏟아졌지만 대회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동시에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며 뜨거운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됐고 린다한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회장의 개회사와 북한 이탈 주민인 마영의 민주평통 중앙상임위원회의 대회사로 통일염원에 기원하는 행사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일꾼으로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초를 단단히 하셔서 오늘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워싱턴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각국의 대표들께서 또 함께 해주시면 세계 무대를 나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세에서 모여온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이런 뜻깊은 체육대회와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의 축사로 행사를 빛냈습니다. 제2회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기원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데는 체육행사만큼 좋은 계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뛰면서 하나가 되는 기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북한 세계 각지에서 오신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북한 이탈 주민과 우리 동포 사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으로 행사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이어진 족구 경기에는 조기중 총영사도 직접 참여해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치렀으며 체육대회의 의미를 한층 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한인 동포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함께 팀을 이뤄 경기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미 전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워싱턴으로 모인 38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한인 동포들과의 화합과 활력을 고취시키고 통일을 함께 염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WKTV 뉴스 홍우진입니다.